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입니다. 온라인 다양성 훈련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Q&A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 보내주셨던 것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다양성 존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치, 경제, 문화,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명쾌한 답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와 경제적인 측면이죠. 산업화 시대의 독재 정치와 재벌 중심주의적인 이 경제가 근간이 되면서 획일성의 기반을 둔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죠.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이다라는 그 측면에서는 나름 성공적이었던 거고요. 독재 정권 때 만들었던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걸 보시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국민 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화 시기를 겪으면서 87년도부터는 교실에서 학교에서 강제로 이제 낭송하는 것들은 점점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기억에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죠? 우리들의 인권을 보장하거나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모든 개개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사명 자체가 국가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 중흥, 즉 번성이라는 뜻이죠. 이 번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국가의 목표 자체를 독재 정권이 어떻게 설정했는지, 그것이 자본주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없어진 후에도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어떻게 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것이 완전히 국가와 국민의 역할과 목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원래는 국가가 국민의, 즉 우리 시민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국민들이, 즉 우리 시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맹세를 하고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게끔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대기업 중심의,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나름 성공적이었고, 그러한 방식들로 계속 작동하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미디어들의 역할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받아온 사상적 지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들에게도 박혀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문화 안에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한 사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양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표다, 목적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통이란 이름과 종교에 의한 사상, 생각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유교와 기독교의 사상들이 많이 남아있죠, 우리 안에. 그런데 저는 유교와 기독교 사상이 완전히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것이 부적절하게,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유교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수자에 대한 예의, 타인에 대한 예의,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으로 본다면 유교의 그런 정신들, 예의나 예절에 대한 정신들은 굉장히 좋게 쓰일 수 있어요. 기독교도 사랑, 그 사랑이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그런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다면 좋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누군가의 임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적용되는 그 방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그건 역시도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득권자들의 마음대로만 활용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적인 측면 두 번째는 비가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소수자들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면서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점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요.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그 대상들에 대한 가짜 뉴스와 이 혐오에 굉장히 취약해져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때 누군가가 나의 불안과 공포를 자극하면 불안감이 혐오와 차별과 억압하는 것으로 현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가시성을 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최소 5%씩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을까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맺기가 가능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변에서, 마트에서, 그냥 공원에서 어디서든지 장애인을, 이주민을, 성소수자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밀도 깊은 만남까지 할 수 있는가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심리적 요소입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냥 좀 깨림직한 거죠. 이거는 위에 있는 모든 요소들의 결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적인 모든 요소들이 합해져서 내가 편견이 없는 사람,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불편한 감정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불편해도 됩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너는 이 사회에 필요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도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조금씩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만나가면서 줄여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너도 인정받고 싶으면 네가 바뀌어라. 네가 정상처럼 행동해라. 네가 이 규범적인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압박과 억압 그리고 이런 행동 기준들, 규범들을 제시하는 것들은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네가 노력을 하면 뭐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장애인들에게도 장애를 극복해라. 청년들, 뭐 청소년들의 억압도 다 나아질 거야. 네가 노력하면 돼. 공부하면 돼. 등등 자기 개발이란 이름으로 노력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개인의 책임과 선택이란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억압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고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만 만드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구조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 있는 다양성의 관점, 그죠? 권력이 교차하고 있는 이 교차성의 관점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인권의 관점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탑다운 방식과 바름업 방식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노력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알아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법과 체계 자체가 바뀌면서 우리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뤄 나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점점 더 많이 전파함으로써 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